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 철학TV의 해인쌤입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은 2021년 내년 신축년 운세 풀이 중에서 1966년생 병호생 말띠 정마, 붉은 말이네요. 말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56세가 되죠, 그지? 나이 이제 56세니까 인생의 거의 이제 한박부를 거의 다 살아보시고 경험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지? 지금은 자녀들도 다 성장하고 이제 그야말로 인생에 이제 본인의 인생을 살라게 돼서 이제 보니까 자, 순탄하게 무사무탈하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풍파를 겪으면서 좀 힘들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자, 인생은 때로는 만만치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죠? 하지만 또 살아볼 가치가 있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죠, 그제? 자, 이제 제가 지금 신년운세 말을 하는 이 방법은 흔히들 띠로 보는 그런 운세 풀이법이 아니고 본인의 태어난 하늘의 음양오행의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이걸 천간 기운이라고 그러는데, 즉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천간의 기운이 있는데 그 오행 중에 하나를 누구나 타고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이에요. 그게 본인의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연, 월, 일, 시 의 어떤 정보를 보는 게 이제 사주팔자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또 운명을 제대로 읽어내는 어떤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띠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조상과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조상과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인연, 내지 요즘 말하면 DNA죠. 그게 들어있는 자리인데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즉 말해서 내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태어났는데 그 천간 오행 기운에 따라서 그 정보 내용이 다 가지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정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저 말띠로 태어나더라도 그게 각각의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스토리라든지 어떤 인연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띠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동물에 비유해가지고 어떤 성격이나 어떤 성향 이런 거를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가십거리로 보고 그 운명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전부 저 띠를 가지고 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요. 자, 각설하고요. 제가 이제 나가는 방법은 천간 오행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본인의 태어난 고유 오행이 이제 뭔지 아셔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시면은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시를 음력, 양력 구분해 가지고 댓글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가는 순서는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각 오행마다 제가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이렇게. 그러면 해당 부분에 들어가서 자기 것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거의 다 보셔도 됩니다. 좀 시간 좀 길죠. 하지만 재미있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이 동영상을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구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서로가 적선하는 겁니다. 적선. 돈 안 들이고 적선하는 거죠. 이제 적선지가의 필류여경 이란 말이 있죠. 그죠? 적선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갑으로 태어난 분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병원년에 갑으로 태어나신 분, 병원년 말띠, 정말이네. 붉은 말로 태어났죠, 그지? 병호가 이제 갑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갑목이란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그것도 큰 나무, 금옥을 상징을 해요. 자, 저 갑목은 어떤 나무를 상징한다는 거지 꼭 나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저 갑목은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 있는데요. 어떤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정, 또한 어떤 우두머리의 성정, 어떤 지도자의 성정, 어떤 진취적인 성향 이런 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데 하는 나를 따르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남을 계몽하고 어떤 선도하려는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이렇게 굽히려 그러지 않고 뿌렸으면 뿌려졌지. 자존심도 강하고 명분을 중요시해 있나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실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 저러한 갑목 그러다 보니까 갑목이 주로 이제 뭐 교육계통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 이런 쪽 나를 따르라 이런 쪽이죠. 이런 쪽도 있고 또한 어떤 공무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공공의 일 쉽게 말해서 어떤 공무원 계통이죠. 이런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갑목의 속성상 어떻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또한 목이란 것은 어질다는 어질인 사람이 어질고 착하다는 이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갑목이 이제 병오년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상당한 재능이 주어졌어요. 능력자죠, 능력. 상당히 소년 총명 내지 소년 천재성. 특히 어떤 언어적인 성향부터 해가지고 또 어떤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그러니까 상당히 총명한 내적이나 외적으로 다 총명한 능력이죠. 능력. 한마디로 능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감정을 잘 밖으로 표출하고 하는 이런 쪽이죠.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기 주장을 잘 하는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좋습니다. 저게,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언어적 능력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문 기술이나 어떤 전문직 계통의 어떤 이런 깊이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능력자로 어떤,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어떤, 인연, 정보, 소식, DNA란 능력자로 주어졌다는 걸. 자, 저 능력을 내가 끝까지 가서 잘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유증하고 좋으면은 내가 저걸 쓰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년 때 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소년 천재 때 끝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한 정보가 일단 주어졌어요. 갑목이 병원에 태어나게 되면. 자, 갑목이 또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갑목이라도 태어난 계절은 다르거든요. 자, 갑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뿌리,根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가 튼튼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내공이 튼튼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연애에 주어진 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죠. 끼를 어떤 발휘할 수도 있고, 또한 그걸 가지고 뭐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예체능계를 가지고 어떤 끼를 능력을 재능을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베이스가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을 쓰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어떤 심지어는 육체노동도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이 갑목이 병원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또한 이 갑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여름은 기본적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능력, 재능, 끼,
본인의 호기심이 발동되는 이런 쪽, 관심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쪽, 자기 주장도 강하고 나는 내 인생,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어떤 그런 프리랜서적인 기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처세술도 좋고 어떤 해결사 능력도 있고 저 능력은 띠에서 주어진 저 능력과 함께 같이 결부돼 가지고 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냥 다재다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좀 오지랖도 넓고 약간 손오공적인 이런 측면도 있네. 때로는 천방지축 같은 쪽도 있고, 예. 그러니까 너무 그쪽이 또 강하게 하게 되면은 재능이 너무 다재다능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죠, 그지? 한 가지를 제일 못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오지랖이 너무 넓으면은 남만 조언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능력자를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나의 길을 갈 것이다 하는 프리랜서적인 어떤 성향도 강하거든요. 하지만 프리랜서로 가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능력하고는 별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일을 할 때는 디테일한 감정에 의해서 전략과 전술을 세밀하게 세워서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따라서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자,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독립을 해가지고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제? 왜냐? 특히 직장 초년 때나 말단 때는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스러워요. 왜냐? 내 능력을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여자분들은 본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능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야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남자나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인해서 남편하고 부부간에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어난 해에도 그런 강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남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는 내 능력으로 살겠다. 그런 이제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예. 다음으로 이제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쪽 이런 쪽의 기운 쪽으로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인연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인연이 되는데 관운, 명예, 권력운과 인연이 좋은 거는 좋은데 그게 내가 힘이 약할 때는 내가 어떤 관에 애속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내지 어떤 자격증 내지 어떤 학벌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야 내가 어떤 고급 내가 관을 희롱하는 사람이 되죠. 내가 관을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애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간목은 병원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저 능력을 가지고 관을 지배하려고 달라들겠네 보니까 충분히 관을 통제하고 관을 내 거로 만들 수 있겠어 보니까. 예.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거든요. 간목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까지인데 기본적으로 학문운, 공부운, 라이센스운, 어떤 학벌운 이쪽에 인연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부운이 들었죠. 이제 학문운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공부 학문을 해가지고 저 연에 주어진 저 재능, 능력을 마음껏 잘 쓸 수 있겠어요. 조화가 잘 될 것도 같네요. 그러면은 전문직 계통 내지 어떤 상당한 수준이 있는 쪽에 자격증이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잘 풀릴 것 같아 보니까. 예. 자, 이상 간목이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간목이 내년 2021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간목은 기본적으로 기인 재물이 들어오거든요. 재물이 반듯한 재물, 일정한 재물, 안정된 재물이 들어오는 해내 보니까. 그래서 월급제인은 월급이 안정되고 올라갈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에 있어서 어떤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있다, 내년에는.
자, 그와 아울러서 어떤 관운, 직장, 명예운 이런 쪽도 좋거든 보니까. 예, 반듯한 직장, 그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반듯한 직장을 인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육친적으로 보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해서 어떤 반듯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새로운 이성을 구한다 그러면 필요한다면 내년에 반듯한 이성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예.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어떤 그런 기쁜 소식이라든지 좋은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보니까. 예. 그 외에 육신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남자 같은 경우는 장모님의 건강이라는 이런 쪽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남자분은 처의 건강도 조금은 운이 좀 지체되는 해거든요. 예, 그쪽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어떤 건강이라는 이런 쪽 운도 조금은 지체가 되겠네요. 자, 이상 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상징해요. 간목이 큰 나무, 금목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을목은 우리가 흔히 화초, 뭐 이런 농작물, 덩굴 식물 같은 다소 연약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나무란 뜻은 아닙니다. 꼭. 자, 저러한 을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끈질기고 끈기가 있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또한 건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목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구부러졌으면 구부러졌죠, 그죠? 그러한 인면을 가진 을목이거든요. 자, 을목을 약하다고 얕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을목은 단단한 밧줄이기도 하거든요. 꽁꽁 묶어버리면 큰일 나죠. 끈질긴 생명을 가진 저 을목이 역시 목이기 때문에 인자하고 어진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을목이 이제 병오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병오년에 태어났다. 예, 기본적으로 역시 능력자, 재능, 특히 언변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손년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고, 손년에 아주 똑똑합니다. 예, 겉으로 똑똑한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두 개, 세 개를 응용하고 써먹을 줄 알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감정 표현도 풍부하고, 자, 이러한 어떤 정보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조상과 관련된 스토리,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 그리고 DNA죠. 자, 이것을 내가 끝까지 잘 쓸지 못 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저를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못 가지고 가기도 하지. 그렇게 되면은 소년의 천재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 소년의 총명함으로, 그지. 자, 그거는 이제 사주 전체를 봐야 하는 상이고요. 자, 을목도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떠냐?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본인의 근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튼튼한 베이스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이거는 병원의 저게 상당히 능력, 재능 이쪽을 끼를 주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근도 튼튼하고 재능도 아주 발달됐기 때문에 아주 잘 조화를 잘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죠? 심지어는 육체노동을 할 수도 있어요.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을목이 연애 능력이 강하게 주어지는데 또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야말로 능력자예요. 재능과 재주가 다양하고 끼가 많고 호기심도 많고 해결사적인 능력, 손오공적인 능력, 천방지축 이런 다재다능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다재다능하게 되면은 또 약간 문제가 있죠, 그죠?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오지랖이 넓으면은 이것저것 해서 실속이 없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으니까 약간은 절제된 어떤 능력이 필요하네요. 예.
감정도 풍부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죠. 그제? 그리고 처세술이나 이런 것도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그냥 끼를 발산하는 쪽에 쓸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재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야말로 예체능 쪽에서 끼를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능력이 강하게 조졌다. 완전 능력자다. 손오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 프리랜서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렇더라도 내가 프리랜서를 해가지고 성공의 여부는 능력보다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반드시 운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를 하든지 남만 좋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항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언젠가 내일을 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직장 초기에는 말단 때는 항상 직장 상사나 직장이 못마땅스러워요. 왜냐, 나에게 능력자인데 내 능력을 뒷받침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면이 있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지 않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 그거로 인해서 그렇게 사시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고 인해서 남편과의 갈등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쉽게 남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경우에는. 자, 약간 절제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라이센스, 자격증 내지 학벌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고급적인 능력, 재능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수준 높은. 그렇게 되면 많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절제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절제된 능력을 잘 사용하게 되면 아주 전문직 계통으로 잘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여름에.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가을에 을목으로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권력, 명예와 관련된 쪽에 인연이 권력과 관련된 쪽에 인연이 잘 많은데 그게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이거든요. 어떤 정보인데 자, 일단은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저 능력을 가지고 그 관을 희롱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관을 질려고 그러겠네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관에서도 내가 역시 어떤 관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칼자를 쥐고 관의 애속이 안 되고 내가 관의 주인공, 권력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관을 충분히 통제하고 질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거든요.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져요. 어떤 자격, 전문 자격, 학벌 이런 쪽에 자 그런 쪽으로 가지고 본인이 내공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내공을 가지고 연애에서 주어진 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어요. 아주 조화가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전문직 계통 내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어떤 저 능력을 잘 펼 수 있겠네 보니까 조화가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로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을목이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년 운은 을목에 있어서는 자, 민지병관이라 기본적으로 약간은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직업에 있어서 스트레스, 내지 어떤 관제 이런 쪽도 좀 볼 수도 있고, 그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내년은 좀 스트레스가 좀 전반적으로 을목이한테는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아지는 해입니다. 특히 큰 돈을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을목은
큰 돈을 움직이는 쪽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하면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내년에는 수성을 하라. 수성. 뭔가 마음을 갈고 닦는 수성. 공부하고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거, 동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동하면은 아마도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물론 이건 또 태어난 계절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을목이 내년 되셨다 그런데 병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은 감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병원년에 태어난 을목은 내년 신축년에도 저 스트레스를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른 띠보다는 훨씬 좀 희망이 있긴 있는데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긴 덜 받겠어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더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또한 본인 건강도 좀 챙기시는 게 좋고, 그지? 예, 을목이 내년에 뿌리가 얕고 손상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나머지 육친적인 관계는 한번 볼까, 뭐가 있나, 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 쪽이랑 남편의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그쪽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남녀 공이 부친의 건강이 좀 문제되는 해거든요. 부친의 건강, 부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요. 지체되는 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고 건강 쪽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남녀 공이 어떤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운이 좀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하늘의 태양을 상징하는데, 태양은 밝고 빛나면서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은 만사 만물에 다 필요하죠. 이제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이 만사 만물이 존재가 안 됩니다, 그죠? 지구 자체도 존재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저 태양은 그만큼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태양은 또 밝고 상냥한 어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병원년에 태어났어요. 예. 병화라는 것은 자연에서 불인데 불, 화. 자, 병원년은 불이 굉장히 강한 해거든요. 저 강한 불이 아주 불길이 강화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몸과 마음의 근원은 튼튼하다는 거예요. 불의 어떤 에너지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저 병원에 태어난 병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쟁심, 승부욕, 주체성, 고집 이런 쪽도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에너지, 고집, 주관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태어난 월일시에 와의 관계가 잘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걸 에너지나 기운을 가지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나 관, 명예를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애체능에서 끼 쪽으로 갈 수 있죠. 끼를 발산하는 쪽으로 가지. 자, 그거는 전체 상황을 이제 보면 알 수 있고, 이제. 자, 일단은 그러한 어떤 정보, 재능, 기운, 어떤 스토리 내지 어떤 DNA가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저러한 병화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떠냐? 봄에 태어나면 병화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요. 그쪽에 인연이 많죠. 제가 기본적으로 연에서 에너지가 강하게 주어지는데 또 공부를 해서 몸과 마음의 내공이 상당히 이제 깊죠. 높다 보여야 돼. 자, 저 에너지도 강하죠. 저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 이제 중요한데, 자, 그 사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아요. 그쪽에 재물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끼라든지 예체능 쪽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좋으면 아주 좋겠죠. 금상첨화겠죠. 그제? 일단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 내지 이론가, 어떤 아이디어맨, 상상이 풍부한 이런 쪽이라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게 학문적으로 좋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은 같은 불의 계절이거든요. 그 불기운이 굉장히 강한 계절에 불기운이 가장 강한 해에 태어났는데 또 여름에 태어난 불기운이 가장 강하거든요. 화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폭발할 지경이네 보니까. 병화가 저렇게 폭발할 지경이 되면은 참 저 병화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저거를 함부로 또 물로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라들면 저 병화가 불은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병화가 지나치게 기운이 강하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태어난 일과 시에서 저 기운을 아주 슬기롭게 빼낼 수 있는 이런 쪽이 나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저 병화도 통제가 되면서,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 육체 노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불기운이 너무 강한데 이게 쓸 데가 없으면 참 어렵죠. 그죠?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 기운이 너무 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름에 태어나면 그죠?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은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인연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그게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인데 그쪽의 정보라든지 그쪽의 인연이라든지 그쪽의 DNA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물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론은 잘 몰라도 딱 보면 알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일도 잘하고 일 처리도 깔끔하고 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죠? 사업가인데 물론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그 돈을 재물을 내 거로 만들지 못 만들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쪽으로 강한 기운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이건 특히 병원에 났기 때문에 본인의 에너지는 충분하니까 저 재물을 아마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설사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어떤 재물과 관련된 이런 쪽에 직장생활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금융계통이라든지 어떤 재무, 회계계통 이런 쪽,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자,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되냐.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좋아요. 그쪽으로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이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스토리가 유전자가 잘 주어졌으니까 자, 저 관을 내가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병원에 태어나가지고 충분히 에너지를 본인 스스로 에너지 있으니까 저 관을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그러니까 관 쪽으로 출세를 할 수도 있겠어 보니까 직장, 직업, 명예운이 인연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특히 쓸모 있는 사람,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본인이 조금은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희생봉사 하시면 좋은데, 자, 남을 위해서 항상 희생봉사라도 내가 있은 후에 희생봉사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밥그릇을 챙기고, 수성을 하면서 희생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죠. 자, 병화가 내년 신축년 2021년에는 어떻냐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어떤 정보나 어떤 상황이 들어오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 신축년에는 병화가 본인이 어떤 액션, 일을 저질러서 그걸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그걸 취하려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내가 취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병화는 내년에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달라들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을 펼쳐서 그 결과 재물을 내가 취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의 일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하지만 되고 안 되고는 전체적인 운세라든지 사항을 보고 정밀한, 세밀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개인 사업은 보통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분도 본인의 능력을 한번 펼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이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내년에 병화는 내가 생각한 나의 길을 한번 가서 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심리가 강해지는 해라 볼 수 있겠네요. 또한 내년에 육친적으로 조금 무슨 문제가 있나. 육친 관계에서 주의할 사항은 부친에 대한 건강이 조금은 우려되고 그쪽에 운이 좀 지쳐야 되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자 공이 아래 사람에 대한 조금 운이 막히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좀 막힌다든지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형제 간에 또 그런 것도 보이네요. 그 정도를 육친관계에서는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병화로 태어나신 분 내년에도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자연 상태에서는 불을 상징해요. 병화가 하늘의 별을 태양을 상징한다고 하면 정화는 하늘의 달과 별을 상징해요. 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 달. 그리고 저 정화는 또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전기불 내지 어떤 무지를 깨우치는 지혜의 불, 깨달음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정화는 굉장히 좀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불이기도 합니다. 아름답죠, 그죠? 밤하늘의 별도 아름답고 약간 도화적인 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냥하고 밝고 이런 쪽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죠? 특히 정화가 태어난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밝고 상냥하고 이렇죠. 물론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은 사주팔자의 전체적인 또 지지에서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저러한 정화도 기본적으로 상냥하고 밝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저런 정화가 병원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은 불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강한 기운이 주어졌어요. 경쟁심, 승부욕 이런 쪽도 굉장히 강하네요. 또한 어떤 녹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또한 또 한 번 재물을 크게 엎어먹는 기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 쪽에서 한 번 크게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러한 강한 기운이 주어졌고 재물복이 주어졌는데, 자, 저거를 내 것으로 끝까지 가지고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태어난 월일 시월의 관계가 좋고 쉽게 말하면 유성하면은 저걸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거로 제대로 못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 그러한 기운이 조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튼튼하게, 근본 베이스가, 근원이 튼튼하게 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 정화도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자격, 학벌운, 한마디로 공부운이 좋죠.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자 내지 어떤 이론가, 상상력, 아이디어맨 이런 쪽, 생각이 많은 이런 쪽, 그런 쪽에 기본적으로 좋고, 거기에 본인의 어떤 내공이죠. 내공이 튼튼하기 때문에 연애에서 주어진 저 에너지와 함께 결부돼 가지고 에너지 기는 충분하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재물을 취할 수 어떤 예체능계에서 끼를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전체적인 사주상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정화가 불인데 또 불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거기다가 태어난 해도 불이 굉장히 강하죠. 역시 불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왕성합니다. 물론 정화기 때문에 병화처럼 폭발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강한 저 불기운을 기운을, 저거를, 에너지를 어딘가에 써야 되겠죠, 그죠? 쓸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쓸 곳이 태어난 일과 시에서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거기에 재물을 추구하든지, 관명예를 추구하든지, 안 그러면 예체능계에서 재능을 추구하든지, 그지? 그런 쪽으로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백수 그 에너지 능력은 충분한데 이거 일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고급 백수라고 그러거든 그걸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다음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질, 재물과 관련된 정보, 어떤 그런 인자가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인자로 강하게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통밥이 빠르고 이론을 몰라도 결과를 바로 알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또 일을 잘하죠. 일 처리를 잘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어떻게 가는 감각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재물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병원에 태어난 정화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저 재물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겠어 보니까 그렇게 조화가 잘 되면 어떤 재물 쪽으로 잘 갈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 물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회계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내지 어떤 금융계통 쪽 아니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아니면 사물이 어떤 조직이나 사람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서 직장 생활도 상당히 잘 할 수 있겠죠, 그제?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서 참 좋습니다. 일을 아주 잘하죠, 그제? 자, 다음이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운, 명예운, 권력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이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태어난 해 병호 충분히 본인의 근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관을 담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그러니까 관으로 출시할 명예로 출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저 정화가 내년 신축년에는 어떤가 합니까? 신축년이 되면은 본인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쪽으로 한 곳을 좀 깊이 빠져들어서 액션을 해서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크게 한번 그게 결과가 재물,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작품, 결과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어제가 내년에 정화는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심리가 강한 해거든요. 물론 태어난 해 병원에 태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해에도 별 문제는 없을 같이 보여요. 하지만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힘이 좀 딸릴 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힘만 딸리지 않으면 해도 되겠네요. 정화는 내년에 병원년생 정화는 자, 육친관계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나?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 조금, 운이 좀 막히는 해이거든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현금의 흐름도 조금 막혀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의 흐름이 조금 유통에 막힐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녀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좀 운이 좀 막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운이 조금은 지체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챙기실 것 같아요. 내년에 본인의 건강도 좀 묶이고 정체되는 해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정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기본적으로 땅을 그것도 어떤 태산, 큰 산을 상징하거든요. 그를 상징하는 무토는 기본적으로 중후하고 믿음직스럽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합니다. 속이 깊죠. 자,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애정관계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속은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병오년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주어지나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DNA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학문운이 잘 주어졌어요. 여러 가지 학문, 그러니까 학문운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전문직 계통 학문도 될 수가 있고 이 학문은 보니까
좌우지간 공부와 관련된 학문과 관련된 인연이 많이 주어졌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공이 튼튼해지겠죠. 이제 몸과 마음에 특히 이제 마음의 내공 이쪽이 튼튼하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거기서 쓸 곳이 잘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런 학문 공부운, 인덕운, 어떤 위에 사람 운, 뭐 어떤 문서운 이런 게 쭉 주어졌어요. 자, 그것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내 거로 만들고 못 만들고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상 쪽에 있었던 일 내지 내 초년의 운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그런 정보가 좋으신 걸 참고하시고, 자, 무토가 태어나는 계절별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좋거든요. 그런데 태어난 해의 공부운, 학문운과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쪽으로, 관운 쪽으로 잘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예. 자, 다음이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학문은 주시 공부, 라이센스운, 자격운, 학벌운. 근데 이게 태어난 해에 또 학문운이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운이 지나치게 좀 강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학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좋은 사람 별로 없긴 없죠, 그죠? 근데, 공부운이, 학문운이 너무 지나치게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하시게 돼가지고, 강한 학문, 저걸 쓸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론가입니다. 굉장히 이론가이고, 이상주의자이고, 상상력,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이런 쪽이죠. 꿈, 기획, 이런 쪽.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론가인데, 저 이론을 어디 잘 쓸 수 있도록 쓸 용도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네요. 그쪽이 관이 좋든지, 안 그러면 재물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예체능 쪽에 끼를 발휘하는 쪽으로 가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조화가 잘 되면은 저 학문을 잘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 재주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단, 수완이 좋고, 처세술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잘 표현하는 쪽이죠, 그제? 저 전문서, 그리고 또 전문직 계통 내지 이런 쪽인데, 아주 재능, 능력자거든요. 자, 저 능력이 연에서 주어진 저 공부 학문과 잘 어울려지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재능, 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보니까. 예, 일단은 능력자로 주어졌네요. 능력자로 주어져가지고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내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심리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내가 성공하는 여부는 능력과 관계없이 운에 결부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운세도 봐야 되고, 이제. 자, 일단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남편과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무토가 병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아요. 약간 무대뽀적인 내지 천방지축하는 그런 능력은 아니거든요. 아주 다재다능한 쪽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절제된 능력자는 거다 보니까.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전문적인 계통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자, 가을에 태어나면 일단 능력자다 보시면 되겠고, 자,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 다음 1월달인데,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은 재물, 물질에 대한 감각 내지 어떤 그런 정보가 조상과 관련된 정생과 관련된 정보, DNA가 주어졌거든요. 자, 그것은 한마디로 물질, 돈이죠.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 현실에 대한 감각. 쉽게 말해서 이론은 몰라도 현실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일도 아주 잘하고 깔끔하게, 그제? 일꾼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내가 돈을 크게 벌고 못 벌고는 또 운인을 봐야 되거든. 운과 사주의 상을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병원인에 태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내공이 있기 때문에, 돈을 충분히, 재물을 충분히 감당하고, 희롱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예. 자, 다음은,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무토가 내년 신축년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무토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네, 기본적으로 어떤 경쟁심, 승부욕, 주체성, 주관이 강해지면서 본인의 어떤 일을 한번 해보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My way 하면서 일을 저지른 해내 보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에 런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좌우지간 내년에는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승패를 걸기 때문에 어떤 동업자 내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또 한번 해보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무토가 병원에 태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가 뒷받침되니까 내년에 뭐 일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기운이 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감정,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 보니까. 예. 자, 다음 내년에 또 문서가 좀 당기는 해네. 기본적으로 내년 문서를 잡는 건 좋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남녀공이 육친관계에서 모친의 어떤 건강 내지 모친의 운이 좀 지체되고 막힌 해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녀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또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여자분은 자녀로 인한 운이 조금 지체되기도 하거든요. 건강 쪽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럼 형제 간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그러겠네요. 예. 자, 이상 참고하시고요. 무토에 대해서. 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땅을 상징하는데요. 기토는 땅 중에서도 돼지. 돼지는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쪽. 그래서 굉장히 희생봉사가 뛰어나다 볼 수가 있는데, 너무 희생봉사만 하시면 힘들죠. 그죠? 예, 그 부분은 조금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있고 희생봉사에 남을 위한 게 있는 거죠. 그죠? 내 밥그릇을 챙기고, 나를 지키고 수성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기토는. 그리고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는. 또한 토의 성질이기 때문에 믿음,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고 속이 깊은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기토가 병원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병원년에는 강한 학문은, 공부, 라이센스, 자격은,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와 관련된, 학문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저렇게 해서 저 어떤 내공이 이제 있죠. 내공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는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어떤 그게 재물로 갈 수도 있고, 관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애체능계 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연을 시호의 관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관계가 좋으면은, 유정하면은, 저 어떤 학문을 잘 써먹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 써먹겠죠. 초년 운에서 끝나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기토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관운, 직장,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그쪽으로 인연이 잘 되죠. 그죠? 자, 그런데 태어난 해에 저 학문운과 잘 어우러지네요. 그래서 아마도 관 쪽으로, 권력 쪽으로 어떻게 잘 풀려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예, 그쪽으로 가는 게, 방향을 잡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죠?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달인데 학문은, 공부는, 학벌은, 라이센스는 주어졌거든요. 연애에서도 그런 기운이 강해져주는데 쉽게 말해서 공부운이 강해져주는데 또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때로는 특히 학문이 너무 많으면 공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 좌우지간 공부와 관련된 인연이 연애에서도 주어지고 태어난 또
계절에서도 주어졌기 때문에, 자, 내공과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한데, 자, 저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관으로 갈 수도 있고, 재물로 갈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예체능기, 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쪽으로,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로 좋은데, 예,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기토가.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떠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토가 한마디로 능력자, 능력, 재주꾼, 재능, 그러니까 어떤 처세술 내지 어떤 자기 감정 표현도 좋고,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쪽,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하고 싶은 그런 게인데, 저게 태어난 연애 어떤 학문과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수준 높은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 그죠? 예. 그러니까 전문직 계통으로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능력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강하죠. 그런데 내 일을 해가 성공의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능력하고 관계없이 내 전체적인 사주 상황이라든지 운세와 성패는 운세에 따라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 전략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하는 게 우리 운명의 기본 법칙이거든요. 예. 자,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났어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거든요. 겨울은 양력으로 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게 그쪽의 감각, 그쪽에 이제 전생과 관련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어떤 DNA가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적이죠. 현실주의자입니다. 굉장히 현실에 밝죠. 이론적으로는 잘 몰라도 현실적으로 통밥이 굉장히 빠르죠. 결단이 빠르고, 어떤 상황 파악이 빠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도 아주 일을 잘하고 마무리도 일 처리를 잘하는 점 굉장히 부지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일꾼이라 볼 수 있죠. 이제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저기 재물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굉장히 재물이나 물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재정, 세무, 회계, 이런 등등 내지 어떤 금융계통 내지 어떤 사람과 사무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 이런 쪽 내지 어떤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도 좋을 수 있네요. 특히 병원의 학문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고급적인 재물을, 수준이 높은 재물 물질을 다루는 쪽으로 잘 풀릴 수 있겠어요, 보니까. 네.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기토가 신축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한번 볼까요? 신축이 되면 기토가 본인이 하고 싶은 쪽,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쪽,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좀 깊이 빠져들어서 나는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 주체성을 가지고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는 심리가 강하네요. 특히 전문성 내지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하는 쪽은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액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전문가적인 액션을.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 그만두고 한번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지? 좌우지간 나는 나의 길을 가는데 한 곳을 깊이 빠져들어 보겠다. 심취하는 한 해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 기토가 병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몸과 마음의 근본 베이스가 받쳐주니까 내년 일을 저질러도 관계는 없겠어요, 보니까. 자, 문제는 이사분 같은 경우는 내 재능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고 나설 수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부부 간의 어떤 갈등도 조성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년에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조금은 심사숙고해가지고 전체상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힘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상 참고로 하시고요. 육신적으로 좀 문제된 육친 관계에서는 관계 없고 상관 예, 남녀 공이 이제 부하로 인한 직장 아래 사람이 인한 어떤 좀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여자분은 자녀의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건강 쪽에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본인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이 조금은 침체되는 하인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상 기토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쇠, 금속 내지 어떤 바위를 상징을 하거든요. 조금은 강직하고 강인한, 약간 거칠고 기가 센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죠? 실제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정의, 뭐 이런 어떤 이런 의리 뭐 이런 쪽 그지 명분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런 쪽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성향을 가진 경금이 이제 병원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제 병원인에 태어나면 관운이 상당히 강하게 조졌거든요. 관, 직장, 명예, 권력 이런 쪽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조졌어요. 그것도 평관이라고 해가지고 무관 내지 어떤 그러니까 검찰, 경찰, 군인 내지 좀 센 직업, 또한 거친 직업, 좀 사주 구조가 좀 탁하면은 어떤 극한 직업 이런 쪽이 있니 본래 경금의 기질이 좀 강한데 간의 기운도 강하게 조졌거든요. 그래서 저게 조화가 잘 되면은 그런 쪽으로 크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정보가 일단은 주어졌는데, 저거를 내가 내 것으로 잘 만들어 잘 쓸지는 태어나는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유증하고 좋으면은 내 것으로만 잘 쓰게 되고, 자, 그렇지 않으면은 못 쓰게 되고, 초년에 이제 조상이 그런 기운을 누렸든지 어떤 초년운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사주 전체 세상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쟁과 관련된 정보에서 그러한 정보, 유전자가 주어졌거든요. 자, 저 경금도 태어난 계절에 따른 어떤 특징을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면 어떠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운과 재물과 돈,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DNA가 조직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이론은 몰라도 현실적으로 잘 통박이 빠르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죠. 결단력도 있고. 그래서 사업, 어떤 재물에 대한 기운이 좀 탁월하다 볼 수 있는데, 자, 이 재물이라는 놈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지시지만은 내가 강하지 못하면은 왕한 재물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끌려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재물 따라 삼칠리가 되는데, 이 경금이 병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기운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재관이 너무 힘이 강하게 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물이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재물로 강하게 일어났더라도 또 강하게 한 번 더 엎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네 보니까. 병원인에 태어난 경금은 봄에 태어나더라도 재물에 관련 인연이 많이 있더라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속선속패의 기운이 있네요. 따라서 저 재물을 내가 제대로 취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내공이 높아야 돼요. 라이센스, 학불, 내지 어떤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지금 내공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속성속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다음은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불의 기운이 강해졌는데 태어난 해에서도 또 저게 관운이 관살운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굉장히 중첩돼 가지고 관살운이 너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강한 기운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관운이 좋은 거는 좋은데 인연이 잘 되는 거는 좋은데, 자, 문제는 내가 그 관에 어떤 칼자루를 쥐고 내가 휘두를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 관에
애속이 될 것이냐 이 이야기인데요. 자, 내가 관에 갈자를 쥐고 내가 휘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문, 학벌, 라이센스 어떤 이런 쪽이 좋으면은 내가 저 관을 쥐고 흔들 수가 있지만 자, 그렇지 않으면 그 관에 내가 애속돼 가지고 힘든 말단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단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래야만 본인 남편이 좋아요. 안 그러면 남편은 스트레스군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죽으라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라이센스 전문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다음은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능력자 태어났어요. 재능과 재주가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자, 그런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일을 하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죠. 그죠? 그래서 직장생활 초반 말단 때는 직장과 상사가 못마땅해요. 내 능력이 못 따라오죠. 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남자나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부부 간의 갈등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겨울에 태어났는데 연애에서 관이 주어졌거든요. 저 관을 내가 잘 쓸 수도 있겠어요. 관계가 유정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저 재능 능력을 관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재물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끼로도 갈 수도 있을 것인데 이거는 일단 연애 저 관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근력이 저쪽으로 마음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내 능력을 그쪽으로 발휘하겠다. 예, 그래 조화가 잘 되면 그쪽으로 출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 보니까.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내년으로 한번 볼까요? 경금이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어떤 기인의 어떤 문서운, 어떤 소식운, 정보운, 어떤 위사람운, 인덕운 이런 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경금한테는 기본적으로 좋은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은 소식이 오는 해네요. 특히 문서를 잡고 싶으면 문서를 잡는 게 좋겠네요. 뭐 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장의 문서 등등 그것도 동업 내지 공동의 문서 이런 쪽도 좋을 수가 있고 내년에는 또 성부역도 발동되는 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좋은 소식 내지 좋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해이기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금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거는 약간 파재의 기운도 있어요. 파재. 그래서 약간은 무리해가지고 재물을 취하게 되면은 재물을 깨먹는 그런 운도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이라든지 남편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자, 그거는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고 건강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기존 문서는 좀 막히는 해네요. 자, 좋은 문서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기존 문서는 좀 묶이는 해이기도 하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네요. 예,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과 같이 경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좋은 것은 취하시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은 자연 상태에서 역시 금속인데 정제된 금속 내지 어떤 보석을 상징을 해요. 신금은 그래서 강직하고 강인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도 좀 깔끔하고 예쁘고 나름대로 젠틀하죠. 예. 잘생겼죠, 그죠?
잘났습니다. 보석이니까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까칠하고 냉정하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내 잘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보석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저 신금도 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의와 의리 뭐 내지 어떤 명분 이런 것도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신금이. 예.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신금이 이제 병오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병오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이 잘 조졌어요. 아주 관이 그것도 똑바른 정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벼슬 하는 관이죠. 요즘 말하는 공무원, 그것도 문관계통으로 그게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관 쪽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저게 저 관이 조상이 누렸던 관일 수도 있고 본인이 초년 때의 집안의 조상 관일 수도 있었는데 저 관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끝까지 잘 가지고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저 관을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저 관은 썼으면 좋겠네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일찍이 초년에 어떤 이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성은 굉장히 반듯하고 기인에 해당하는 이성이죠. 예. 저 이성도 첫사랑인데 첫사랑이 아주 괜찮은 첫사랑이 들어왔죠. 예.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첫사랑을 영원히 못 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주 감정해보면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예.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죠.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정보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가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한 신금이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신금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인연 정보, DNA가 주어졌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이제 사업가적인 정보죠. 이제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입니다. 굉장히 현실에 밝고 똑똑하죠. 그죠? 현실적으로 이론을 몰라도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딱 보면 알죠. 그죠? 통밥이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잘하고 일 처리가 아주 잘하는 일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원으로서 참 좋죠, 원래. 자, 본인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말 건지는 이제 본인의 그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재물이라는 놈은 왕하면 왕할수록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내가 재물에 끌려가지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업가적인 재능이 있더라도 내 사업을 내가 성공하고 안 하고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재물을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신금이 병오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재물로 인해서 내가 재물을 다 못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가보다는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 재물과 관련된 일, 물질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죠. 그러니까 뭐 재무, 뭐 회계, 뭐 재정 이런 쪽이나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안 그러면 어떤 조직이나 사람을 관리 통제하는 쪽, 안 그러면 금융계통 쪽, 이런 쪽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좋게 보여 보니까. 예, 네.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또 관운, 직장, 명예, 권력이 운이 주어졌어요. 이게 태어난 해와 같이 중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관운, 직장, 명예 이 기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연애준 긴 재무, 긴 관과 함께 조금은 나한테 강하게 스트레스 따라오기 때문에 이 관운이 좋은 거는 좋은데 내가 그 관에 애속이 돼가지고 말단으로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그 관에 어떤 권력을 칼자루를 쥐는 주체자가 될 것이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학문, 학벌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을 내가 충분히 질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관에 애속된, 쉽게 말해서 말단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수준이 높으면은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 운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이는 스트레스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신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근인, 뿌리가 튼튼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연에서 주어진 관, 권력, 명예, 저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떤 관 쪽으로 연에서 주어진 관을 잘 가지고 본인 것을 만들 수 있겠어 보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어 보니까. 예. 물론 본인이 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 다음은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을 타고났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호기심 있는 쪽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쪽으로 가고, 나의 길을 가는 쪽, 능력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고, 서세술 뭐라든지 어떤 감정 표현 이런 쪽도 굉장히 좋고. 자,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연에 이제 관이 나오기 때문에 저 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요. 관을 희롱하려고 달라들 수도 있겠어요. 예. 사이가 좋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관계가 유정하면요. 자, 저러한 나는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나는 항상 내일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을 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내일에서 성공하는 거는 능력하고는 별 관계없이 운이 받침돼야 되고, 사주 전체의 상황을 잘 봐야 되거든요. 참고하시고. 또한 여자분은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되겠네요. 자, 한마디로 겨울에 태어나면 능력자, 재능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신금이 내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신축년이 되면 내년 신금은 어떤 주체성, 주관이 강해지면서 본인의 생각, 아이디어 내지 어떤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상상력, 때로는 그게 망상이 될 수도 있지. 아이디어, 획기적인 어떤 생각 내지 어떤 남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이런 생각 내지 어떤 역발상적인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쪽에 종사를 하신 분은 좋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상상력을 먹고 사는 쪽, 예능이나 문학이나 이런 쪽, 내지 어떤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쪽, 이론이나 어떤 이런 기획을 먹고 사는 쪽, 이런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좀 걸려야 됩니다.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는 망상 내지 잘못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도 문서운 같은 게 또 오기도 하는데, 이 문서는 잡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문서는 의심하고 의심하라. 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고, 들어와서는 변질대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또한 본인의 귀에 솔깃한 정보나 소식이 들어온 해이기도 하거든요. 역시 그것도 의심하고 의심해서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믿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내년에는 어떤 공부운이 있는데 어떤 인생 공부 내지 어떤 진리 공부, 종교 공부 이런 쪽에 있는 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너무 사이비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좌우지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게 망상, 잘못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잘 가려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육친 관계에서 좀 문제가 뭐 있나, 정편과 별 문제가 없고, 편인 관계 없고, 예, 형제 간에 운은 조금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내년에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도 좋은 것은 챙기시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물 중에서도 바다와 호수 같은 큰 물을 상징합니다. 임수는 속이 깊고 깊다 그러죠.
그리고 저 임수는 굉장히 지혜스럽고 지적 호기심이 많아요. 자, 임수는 속이 깊고 깊다 그러지만 무토하고는 좀 달라요. 무토는 감정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굳어 있지만은 저 임수는 감정이 풍부합니다. 안으로는 굉장히 플렉시블해요.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렇지만 쉽게 잘 드러내지는 않죠. 이제 상황 따라서는 잘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 저러한 임수가 기본적으로 병원년에 태어나면 어떨까 한번 볼까요? 병원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큰 재물이 주어졌네요. 아주 재물이 크게 주어졌어요. 자, 저 재물을 내가 희롱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시호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은 내가 저 재물을 끝까지 가지고 와서 내 거로 만들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저게 조상 재물로 끝날 수도 있고 내 초년엔 때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재물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태어난 어떤 계절이라든지 태어난 일월 관계가 좋으면은 저 재물이 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저걸 가지고 끝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자, 남자 같은 경우는 초년에 여자가 이성의 인연이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주 구조 따라서 공부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노는 쪽 내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사주 구조 따라서 많이 다르겠네요. 본래 남자는 초년에 이렇게 재물운이 너무 강하면은 우리가 이제 항마제라고 그래가지고 학문에 마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게 조화가 잘 될 수도 있거든요.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 조화가 잘 되면 이성이 오히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여자분도 좀 일찍이 어떻게 보면 남자에 대한 어떤 눈을 빨리 뜨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으면 마찬가지죠. 역시 관계가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게 작용했죠, 그죠? 예, 그러한 정보가 조상과 전생과 관련된 정보 DNA가 주어졌어요. 자, 저러한 임수가 또 역시 태어난 계절별 특성 내지를 살펴보면은 임수가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주꾼,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 있어요. 자, 그 재주, 재능을 가지고 저 연애에 나와 있는 재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네요. 돈 쪽으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본인이 너무 좀 약해져 가지고 재주를 많이 부려 가지고 본인의 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재물은 너무 특성이 있어요. 재물은 왕하면 왕할수록 내가 힘이 없으면 재물이 끌려가 버려요. 재물의 노예, 돈 따라 삼천리가 돼요. 딱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주 부려 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태어난 임수가 봄에 태어나면 아주 재주가, 돈 버는 재주가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는데, 야, 그 재물이 몇 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태어난 일과 시에서 그 기운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운, 자격운, 학부론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재능이 고급 재물이 되고 재물도 충분히, 큰 재물도 충분히 내가 감수할 수 있겠죠, 그죠? 또한 이 사주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자이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는 내 능력대로 살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관계에서 좀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돈 벌이 가지고 남편을 도왔는데 나한테 또 대가가 안 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봄에 태어난 저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 좋은데,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영업을 하면은 참 재주는 좋은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저 재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물을 취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자, 이상 봄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4, 5,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5, 6, 7월 달에 태어나게 되면 역시 재물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정보, DNA가 주어졌거든요. 야, 그렇게 되면 재물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냥 똑똑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은 몰라도 통밥이 빠르죠. 그죠? 돈에 대한 감각, 물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지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적인 재능을 강하게 가진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약하면 돈은 항상 못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은 힘이 강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데 이게 연애에서도 재물이 강하게 주어진 데다가 또 강하게 재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재물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자영업을 하는 것은 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재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돼요. 물질과 관련된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내지는 뭐 재무, 회계 뭐 이런 쪽 일, 내지 어떤 금융계통 쪽, 아니면 사람과 사물을 관리 통제하는 쪽,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이런 쪽에 직장생활을 하는 게 좋겠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역시 여름에 태어난 임수도 축구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서,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저 재물을, 고급 재물을 내가 관리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난 임수. 가을은 양력으로 7, 8, 9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요. 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내공이 뒷받침이 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내공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 연에서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어요. 관계가만 좋으면 내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겠네 보니까.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내가 몸과 마음 근원이 튼튼해요.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죠.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그 튼튼한 걸 가지고 역시 저 연에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겠어 보니까 관계가 유정하게 좋으면 그죠. 자, 다음은 이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임수가 내년에 운 한번 볼게요. 내년 신축이 내면은 내년 운신이 어떠느냐? 임수가 기본적으로 문서운이 좋아요 보니까 똑바른 문서, 올바른 문서운, 그리고 어떤 정보, 어떤 소식운 이런 쪽도 좋고요. 어떤 시험운 내지 윗사람운, 어떤 인덕운도 있고. 내년에는 임수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좋은 소식을 해내요 보니까 그와 아울러서 어떤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쪽도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임수는 기본적으로 좋은 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나.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에 운이 좀 막히거든요. 특히 건강적인 측면에 조금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 현금의 흐름은 조금 막히는 해 보니까,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금의 유통이 좀 막히는 해니까, 그 부분은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편, 배우자의 건강이나 운이 좀 막히는 해네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 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 물을 상해 물인데 저 개수는 임수와 다르게 어떤 생명수의 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빗물은 만사만물이 다 필요하죠. 그지? 비가 안 오면은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힘들죠. 그죠? 다 말라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저 개수는 생명수에 우리가 쓰는 생활용수 이런 거에 옛날로 말하면 운물, 빗물, 뭐 어떤 이런 쪽, 냇물도 우리가 옛날에 생활용수 썼죠. 그죠? 요즘은 말하면 냉장고에 들어있는 마시는 물도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수는 굉장히 쓸모가 있죠. 그죠? 그냥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쓸모가 있고, 유용하고 한영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희생봉사가 많다는 거예요. 희생봉사가 너무 많으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항상 내 밥그릇을 챙겨야 되고, 내가 있고 나서 희생봉사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 태어나시면 더 그래요, 보니까. 이 개수가 또 병원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힘이 굉장히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수는 너무 남 일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개수는 역시 지적이고 지혜스러워요. 지적 호기심도 강하고. 자, 그러한 어떤 속성을 가진 개수가 병원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강한 재물이. 그것도 반듯한 재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 재물을 내가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역시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내 것으로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상이 누렸던 재물이든지, 안 그러면은 내 초년시에 잠깐 누렸던 재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지? 그런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봐야 할 수 있을 거네요. 또한 남자는 일찍이 이성과 관련된 인연이 많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공부운 학문의 학마제라고 그래가지고 학문의 어떤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학문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데, 사주 구조 따라서 어떤 이성운이 얼마든지 이성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자분도 일찍이 이성의 눈에 뜨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좋게 작용하는 것 같지가 않네, 보니까. 예, 특히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더 그렇어요, 보니까. 봄,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그지? 자, 저러한 정보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가 주어졌어요. 자, 저기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개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주, 재능 분이에요. 또한 저게 연에 있는 재물과 맞물려 가지고 한마디로 돈을 만들어내는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재물이 너무 강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재물이라는 놈은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재물은 너무 강하면 내가 약한 경우에 내가 그 재물에 끌려가요.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돈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힘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주 재능을 가지고 재물을 너무 강하게 만들면서 내가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재물의 노예에 따라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으니까 내 일을 하는 건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그 재주를 가지고 직장이나 이런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자, 일단 재주꾼은 태어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일을 해보겠다고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내 일을 하겠다는 심리가 강한데, 문제는 성패, 자영업의 성패 여부는 능력에 달린 게 아니고 운에 달렸거든요. 또 사주의 어떤 구조에 달렸기 때문에 반드시 디테일한 감정에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한답니다. 자, 일단 능력에 따라 태어나서 그렇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개수가 역시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능력, 그런 쪽으로 잘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있고, 통밥이 빠르고, 이론은 몰라도 딱 보면 알죠. 그죠? 결정도 빠르고, 또 일을 잘 처리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예, 일꾼으로 쓰면 가장 좋죠. 일꾼은 좀 이상하네. 직원으로 쓰면, 그죠? 자, 저러한 재물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감각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내 사업을 하는 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태어난 해도 재물이 강하게 주어진 데다가 또 재물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저 재물을 과연 질 수 있겠느냐.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사업을 할 때는 정밀 감정에 의한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부론이 좋아요. 본인의 몸과 마음의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고 내공이 튼튼해지죠. 자, 그것을 가지고 연애에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도 있겠어요. 자, 구조가 좋고 관계가 좋으면 그죠. 예, 그쪽으로 가면 저 재물을 충분히 내가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전문성 내지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을 가지고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에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근본 베이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자, 그 근본 베이스를 가지고 역시 저 연애해 준 재물을 내가 먼저 취하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관계가 좋으면 그죠.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연애에 주어진 즉 강한 기운의 어떤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개수가 내년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 내년 운을 2021년 운을 보면은 개수는 내년에 예, 기본적으로 생각, 아이디어,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은 좋아요. 상상력이나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쪽, 문학, 예술, 내지 어떤 기획, 내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쪽, 계획하는 쪽, 이론을 내는 쪽, 쉽게 말해서 이런 쪽은 다 좋아요. 이론을 정립하는 쪽, 이런 쪽은 좋습니다. 하지만 저게 이제 많은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일종의 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망상을 걸르고 걸르는 게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걸르고 걸르라는 거지. 그러니까 픽션일 때는 아무 관계 없죠. 그죠? 그게 망상이든 말든 그게 현실이 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저 문서는 약간은 문제가 있는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의심해서 걸르고 걸려야 되는 문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가능하면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설사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문서더라도, 저 문서의 질이 어떤 변질돼 버려가지고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서는 가능하면 잡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공부운, 학문도 들어오는데 어떤 인생운, 어떤 진리나 어떤 종교에 관한 공부 이런 쪽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쪽 하는 거는 좋은데 또 너무 한쪽으로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더더욱이나 어떤 사이비가 좀 사기성이 강한 어떤 종교성 이런 쪽에는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어떤 관 내지 직장 명예 이런 쪽도 약간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내년 운은 조금 그렇네요. 자, 이상 내년도 말씀드린 참고하시고, 육친관계, 내년에 육친관계에서 부친의 건강이 남녀 요소 간에 다 마찬가지 부친의 건강은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부친의 건강이 좀 침체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좀 큰 돈이 또 한번 잠기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네요. 절대. 투자를 하시면 그 돈은 무조건 잠깁니다. 다음은 기토. 예, 문서운도 잠기는 해거든요. 예, 내년에 문서 잡으면 안 되네, 보니까. 문서도 잡으면 아주 안 좋습니다. 문서가, 잠긴다. 어떤 정체된 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문서도 잡으면 안 되겠네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내년 2021년 운세 풀이 중에서 1966년생 병호생 말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시다면 끝으로 또한 좋아요, 구독, 서로 적성지가의 필요여경, 적성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